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박평과 함께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해보겠습니다. 놀자님이요, 박평 단상이라면서 거의 에세이를 한 편 써주셨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책걸상을 들으며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조각들. 1. 취업 공부 도중 소설을 읽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직업을 선택했노라고 아쉬운 듯 말했다. 2.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자기 개발서처럼 느껴졌다고 울먹이듯 말했다. 3.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과 그 다음 작품 사하맨션의 편집자다. 조 작가가 이젠 다른 출판사와 작업한다고 쓸쓸히 말했다. 사실들을 끼워 맞춰 상상한 박평.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책과 관련된 직업은 거부했다.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마약보다 강한 독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만 치면 합격이 당연했던 직장에 약 빨고 괄호 책 읽고 응시하고 입사했다. 요게 취준생 시절의 박평에 대한 단상이고요. 직딩 시절의 박평에 관한 단상이 또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보람도 있지만 일이 너무 많다. 성공으로 평가받는 책의 편집자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미국 여행도 잘 다녀왔다. 하지만 여전히 삶은 녹록지 않다. 우리에겐 외국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와 편집자의 오랜 관계가 없다. 이런 관계의 부재로 생겨나는 수많은 어색한 관계들은 언제나 불편하다. 결론에 해당하는 박평 단상. 단아함, 야무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부탁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직장은 쉽지 않은 곳이지만 무시할 건 무시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야, 스토커? 놀자님 진짜 열성 팬? 열성 팬. 네. 편안하게 열성 팬 살겠습니다. 인정. 박평 덕후? 네. 박평이 나온 방송을 다 들으시고 박평이 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는 분인 거죠. 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또 자기 언어로 풀어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놀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부탁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혹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 뭐 시험만 치면 합격이 당연했던 직장은 아니었겠죠. 네.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군요. 뭐, 까딱하면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건 정확해요. 직장에 약 빨고 책 읽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박평 입사할 때 면접 봤던 분이랑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면접장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떨어뜨리려고 했었대요. 근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 혹은 재밌게 읽은 책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관심이 생겼대요, 박평한테. 맞아요. 저를 안 보셨어요.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개를 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분이. 네. 대표님이었던 분이. 그래서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읽고 있던 게 정조 어찰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약관 얘기했더니 그때 고개를 드셨어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일부러 그걸 읽고 아니에요. 있었던 겁니까? 그때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조가 욕을 많이 했던. 그게 정조가 심한제한테 쓴 네.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조와 노론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네. 사실은 정조가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한 했던 거였다라는. 거다. 야, 이 사람들 보게 정조 어찰첩을 읽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 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 책 나와가지고 화제도 많이 되고 또 되게 재밌는 표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한번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인상이 깊었대요. 나 같아도 고개를 들 것 같은 게 뭐 그런 책을 다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왜 그거를 읽느냐, 뭐가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겠죠? 뭐 후속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이제 그 민음사 대표 편집 대표 하셨던 장훈수 선배 이야기인데 음. 장훈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그 출판사 편집자를 지원하는 문학 편집자를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면접을 봤는데 가장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데미안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사람. 독서가 중학교 이후 지속되지 않은 사람이다. 데미안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자기가 떨어뜨리는데 근데 자, 편집자를 지망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네, 그런데 뭔가 독서의 폭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깊은 듯한 인상을 주는 이제 책 리스트를 언급하는 사람이면은 훨씬 더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박평이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죠. 그 데미안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유리알 유희를 말씀하신다거나 뭐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거 말씀하셔도 역시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왕이면은 최근 책을 얘기해야겠군요. 그러면. 네, 근데 그 최근 책 중에서도 뭐 당연히 그냥 트렌디하게 문학 편집자라면 읽었을 법한 책이 아니라 갑자기 종조 어찰집 이런 게 나오니까 당연히 쟤는 누구지? 하면서 막 자기소개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이력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돼서 그게 박평이 지금 민음사를 다니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근데 하나가 아닐까. 정조 어찰집 같이 특이한 책을 대면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그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똘끼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똘끼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똘끼라기보다도 그 문학 편집자라면 당연히 좀 그 문학 뭐 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 잘 안 읽는 특이한 책을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이라는 그렇죠. 거죠. 대중성도 중요하죠. 똘끼 발언 정정 취소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만 또 그 책이 똘끼만 또 딱 해가지고 또 그 책을 쓰신 분 읽으신 분들에 대한 모독일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놀자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네네. 진짜 무시할 건 무시하면서 편안하게 제 회사 동료인가? 심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기를. 회사에는 박평을 이렇게 애정하는 동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팟빵의 지희채연 아빠님께서 이제야 추천해주신 책을 제 큰딸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희님과 같이 읽었다는 거겠죠. 딸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추천하였고 저는 고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추천해주신 책으로 조금은 시원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9금 소재가 조금 있어서 당황했지만 다 컸으니 이해하겠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 네, 그 네. 책에 약간 나오죠. 약간. 네. 19금. 그러면은 저기는 JYP가 이긴 셈이네요. 왜요? 이거 소개하면서 저희가 그 배틀을 했었잖아요. 뭔 배틀을 소소한 했었죠? 배틀. 추천한 책 중에서 뭐를 읽으실 뭐를 읽고 더 재밌다고 할지. 근데 따님은 제가 추천한 거를 읽었고. 아니 그러니까 딸도 둘 다 읽었는데 따님은 그 하루키 책을 재밌게 읽었다라고 했고 이제 아빠가 이제 고를 재밌게 읽었다고 한 거니까 이제 딸이 뭘 더 재밌게 읽을지. 둘 다 읽었는데 따님이 하루키를 택했다라는 의미시군요. 네. 뭐 그럼 제가 이겼으니까 YG가 뭐 점심이나 사시든지. 네,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세바공님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 박지리 작가 편 들으시고요. 다윈영의 악의 기원 너무 술술 읽히는 좋은 책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볼티모어에서도 생각나고 사흘 그리고 한 인생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박지리 작가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좋은 작품을 계속 읽을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의 조엘 디케르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보내드려서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게요. 네. 안타깝습니다. 박지리 작가님 소설 읽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속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책걸상 때문에 뒤늦게 아시고 읽고서 뭐 좀 감동을 받거나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말만 되면 다 책걸상 때문이래. 뭐. 실제로 책걸상 다음 때문에 댓글. 네. 네이버에서 그린벨님입니다. 오르부아루 방금 다 읽었어요. 사흘 그리고 한 인생처럼 끝으로 갈수록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책 읽는 동안 두 딸이 부르면 대답해주고 이제부턴 부르지 마 하며 설거지도 못하고 읽었네요. 에세이, 잡지 이런 것들 보던 아줌마에게 책 읽는 재미를 안겨주신 재미있는 JYP. 어려운 문제도 이해 잘 되게 설명해주는 모범생 같은 YG. 우리 딸도 책 많이 읽어서 박평처럼 키우고 싶은 박혜진 선생. 재미나게 글 쓰시는 호빈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모범생 같은 YG와 재미있는 JYP. 이거 좋네요. 이거 마음에 듭니다. 네. 저 모범생 싫어요. 재밌는 거 추구합니다. 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도 박평이 추천해서 YG와 JYP가 반신반의하면서 읽었는데, 야, 이거 한 방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 네. 정도로. 제가 상반기에 읽은 소설 중에서 제일 재밌게 읽은 소설로 단순한 진심을 읽기 전까지는 사랑의 이해였어요. 근데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단순한 진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는 소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근래에 읽은 한국 소설 중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네. 아니 최고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잖아요. 사랑의 이해. 아니, 외국 소설 중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국 소설 중에서 사랑의 이해보다, 이거 좀 장르가 좀 다르긴 한데, 네. 하여튼, 굳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훌륭한 소설이냐라고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오늘 얘기할 단순한 진심 네, 요거 고르겠습니다. 네, 저도요. 사랑의 이해가 더 재밌긴 하지만 단순한 진심이 더 훌륭한 소설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혁진 작가님께 죄송한데 아니, 장르가 달라. 단순한 진심으로 변심해 버렸어. 단순한 변심. 저는 단순한 진심 읽고 제가 정말 그 최근에 읽었던 뭐 몇 년 동안 읽었던 소설 중에서 감정적인 동요가 가장 심했던 책이었어요. 맞아요. 뭐, 다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좋았던 소설이다. 최근에 본 것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셋이 공통으로 하고 저 사실 있습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YG 페이스북에 쓴 글에 기차에서 읽으시다가 네.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YG는 잘 울어요. 네, 제가 잘 눈물이 우는데 많죠. 이 단순한 진심은 특히 진짜 막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저 한 180쪽 넘어서부터 거의 눈물 주의보. 이 조혜진, 네, 아이 해자입니다. 조혜진님의 장편인데요. 일단 YG는 조혜진이라는 작가를 알았습니까? 그 조희진 작가님 알았죠. 오. 그런데 작품은 처음 읽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일단 조혜진 작가에 대해서 네, 박평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조혜진 작가님이 2004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문예중앙이라는 잡지에 단편 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했으니까 이제 한 15년 차 되는 소설가입니다. 소설집, 뭐 장편 소설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중요한 문학상들도 많이 받으셨고요. 근데 좀 그 민음사에서 내고 있는 책들의 중요한 지점들마다 조혜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조혜진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 민음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만들 때 1번이 조혜진 작가 작품이에요. 근데 어떤 시리즈를 만들 때 1번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학성에 있어서 누구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어떤 위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아주 협소한 문학성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대중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학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 달리 항상 그 조혜진만의 온도가 있어요. 조혜진의 온도가 있어서 이게 항상 타자의 문학, 뭐 이방인 타자 이런 것들이 한국 문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그 온도를 가지고 그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가로서 조혜진 작가는 단연 이제 가장 앞서 있는 작가다. 그리고 제가 조혜진 작가를 왜 아냐면 조혜진 작가가 제 또래예요. 그 76년생 작가인데 2004년에 데뷔하고 나서 당시에 한국 소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흥미를 잃고 한국 소설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그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 소설을 즐겨서 읽는 한 지인이 요즘에 데뷔한 조혜진 작가 괜찮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제 또래더라고요. 근데 또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또 제 또래에 대한 약간의 그런 편회가 있었거든요. 아유 30대 뭐 초중반에 잘 써봤자 뭐 얼마나 잘 쓰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름만 딱 알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를 않았었는데 그 뒤로도 자꾸자꾸 언급이 되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여름휴가 특집할 때 박평이 단순한 진심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계속 벼르고만 있었지 읽지 못했었던 작가인데 이참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읽었는데 정말 야 이런 작가를 내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여덟 번째 알았구나. 책을 통해.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반성한 게 이분이 받은 상이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김용익 소설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형평문학상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소설 쓰는 분인데 왜 이제야 그러니까요. 처음 읽었는지 후회스러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이 책은 박평이 직접 작업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작업한 책은 아니에요. 자, 조혜진 작가에 대해서 뭐 좀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조혜진 작가 작품 중에서 이제 좀 문학적으로 가장 좀 빛을 많이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혜진 작가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평단의 어떤 호의 혹은 이제 호평을 받은 작가인데 중요한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 되게 호평을 받았었고 이제 빛의 호의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빛의 호의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조혜진 작가의 어떤 힘 혹은 조혜진의 매력에 대해서 거의 이제 평단에서 극찬이 이뤄졌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평들을 받은 작품이었고 그 이후로 그 전에 이제 로기환을 만났다 같은 경우 이제 탈북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기환을 만났다 같은 작품은 이제 장편 소설이었고 그리고 한국 문학에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뭐 이방인이라든지 뭐 탈북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소재주의로 이렇게 좀 폄하되거나 좀 전락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결코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목이 집중됐었던 작가였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작품들을 냈는데 이번 단순한 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모든 작품들의 또 좋은 점들이 잘 결합이 돼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이제 작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동인문학상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받을 있죠. 것 같아요. 네. 받았으면 왜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 있어요. 단순한 진심을 읽고 나면 그 저자의 진심이 마음을 흔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지 않고서는 배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후보들이 누가 있는지 경쟁자가 어떤 작품인지를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동인문학상 뭐 전 주고 싶어요. 네. 그냥 왠지 막 상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 정도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름휴가 특집 때 박평이 소개해주는 얘기만 듣고서는 약간 고만고만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양아가 주인공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양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이나 혹은 영화에서 정말 그 좀 상투성을 넘어서는 감동을 느껴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냥 그 입양아 문제를 소재로 차용을 해서 적당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책이 아닐까라는 약간 좀 깔아보는 편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의외였었고 설정이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너무나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제가 반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꺼이꺼이 조예지 만세하면서 그 YG가 요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굉장히 많이 자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쓴 글 중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면서 쓴 글이 그
단순한 진심 훌륭하다. 맞아요. 사실 친구 공개 또 울려 그래, 정도로나- 지금도 막. 아니에요. 친구 공개 정도로나 쓸 그런 글이었는데 이 단순한 진심을 한 분이라도 더 읽히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 공개로 썼죠. 그 로기완을 만났다라는 책. 그 저는 이제 그 이게 가만히 있어봐 로기완 어디서 들었는데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로기 수더라고요. 스윙 키즈의 주인공 이름이고 뮤지컬 이름. 근데 그 로기완을 만났다라는 작품은 전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플롯을 봤어요. 이것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조혜진 작가가 좀 자신의 존재를 이 문단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로기완을 됐던 게 만났다. 바로 로기완을 만났다. 그러니까 조혜진 작가는 계속해서 그런 주제에 또 천착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탈북민이라든가 아니면 입양아라든가 이런 뭔가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타자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투적인 방식이 전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로기안을 만났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로기완이랑 이 단순한 진심이랑 다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게 저는 한국 소설이 외국 소설들에 비해서 취재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상상만 해서 책상 앞에서 혼자서도 쓸 수 있는 소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때 한국 소설 주인공들이 다 편집자였잖아요. 기자, 작가.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주인공의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안 드러나서 소설을 원래 외국 소설도 그렇고 뭐 좋은 소설은 소설을 읽어도 뭔가 세상에 대한 이해 알게 되는 상식도 늘어나고 교양도 맞아요. 깊어지고 이런 게 더 네. 좋은 책일 텐데 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 단순한 진심은 취재를 정말 많이 하셨겠구나. 그리고 그래 이런 문제 우리가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전 아직 안 봤지만 로기완을 만났다도 야 이거 뭐 벨기에부터 시작해서 이 스케일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취재 많이 하고 고생해서 쓰신 거고 이걸 읽으면 단순히 그냥 이야기 한 편 듣는 것을 넘어서 뭔가 탈북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의 폭도 같이 넓어지는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단순한 진심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소설이 많이 읽힐수록 세상이 좀 더 나아진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썼는데 아마도 그 추천을 보시고 단순한 진심을 읽으신 또 다른 독자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블로그에 단순한 진심을 자기가 되게 좋게 읽었다고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화답을 하셨더라고요. 강량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했었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근데 그것도 방금 JYP가 이야기한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일단 평소에 그 깊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끔 인도하는 면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약간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나도 이 단순한 진심에 나오는 소설 속의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순한 진심이 좀 많은 분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단순한 진심을 거기에 꽂아뒀어요. 그 제 책 꽂이 중에서 좀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갑자기 TMI. 그 옆에 예를 들어 스테이션 11 같은 소설 옆에다가 이렇게 단순한 진심을 딱 꽂아두고 언제든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YG가 언제 슈퍼스타가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준 좋은 책들 뭐 강양구의 서재 YG의 서재, 뭐 이런 거 나오면 골드존 이렇게. 네네네 골드존 나를 선하게 만든 책들 뭐 이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입양아를 소재로 한 소설인데 솔직히 저도 정말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오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전혀 상투적이지 않잖아요. 네, 상투적이지 네, 않아요. 그게 저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소설로서의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한자 같은 거의 의미. 아, 그렇죠. 음. JYP 이름, 취향이지. 이름 여기 주인공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그 막 이렇게 영어 불어 발음에 한자어의 한국말 발음에 막 이게 이 막 골고루 다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그것도- 부분도 진짜 탁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몇 번은 이게 뭐 그러니까 지명을 가지고 계속 지명의 뜻을 풀이한다거나 이름의 의미를 풀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설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방식이고 그래서 좀 뭐 접근하기 너무 쉬운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것들이 쌓이면서 그 하나의 플롯으로 녹아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맞아요. 탁월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이 단순한 진심에서 아현이 왜 아현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태원이 왜 이태원인 줄 알아? 합정이 왜 합정인 줄 알아?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길게 풀어쓰는 대목이 음. 있는데 사실은 그 합정이나 아현이나 이태원의 이름의 어원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이 소설 속 주제랑 절묘하게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서투르게 그냥 괜히 작가가 저처럼 TMI 방출한 게 아니라 절묘하게 다.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처럼 그냥 여기 광흥창역 근처에 살아봐가지고 이 동네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장강민 장강은 작가 의문의 일패. 응? 아현, 다 이태원, 합정 이게 지금 장소들도 다 의미가 이게 테헤란로나 구파발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학적 공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니던 일상의 공간들이 완전히 이 안에서 문학적 공간으로 한번 그러게요. 탁 탈바꿈해서 네, 그러니까 나오는. 왜 아현이고 왜 이태원이고 왜 합정인지가 너무나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소설의 문제 의식과 그 당시의 주인공인 문주 혹은 프랑스 이름인 나나의 심리 상태나 상황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소름. 읽기 전에 이태원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을 딱 이제 듣거나 이태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단순한 진심에서 얘기하는 그 이태원의 풍경. 소름이잖아요. 버려진 아이가 왜 아현에서 그러니까 이 자랐나. 저는 이제 아현 뭐 합정 이태원 다 이 집이나 직장 근처라서 많이 가는데 진짜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는 지명이 됐어요. 이 종이동물원이었죠. 캔 리우. 거기 보면 왜 파자 이렇게 한자 파자 해가지고는 장난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고도 JYP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연상시키는 이런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고유 명사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에 녹여내는 솜씨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너무 저희가 스토리 얘기는 안 한 것 같으니까 스토리 얘기만 살짝 설정만 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 설정도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친절한 방송 괜찮아, 아닐까요? 괜찮아. 네. 다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실 거예요. 이병아, 거기까지만. 네,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막 그 YG가 막 울었다, 뭐 기차에서, 뭐 페이스북에 극찬, 이 정도만 해도 다 궁금해하셔가지고. 요즘에 너무 많이 울어서 남성 희소하지가 않게. 자, 다음 시간에 조혜진의 장편 소설 단순한 진심. 좀 더 자세한 스토리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